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사령탑을 맡은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로 취임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전임 때보단 원톱 경제사령탑의 위상을 세우면서 경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하지만 일자리 불안과 투자, 또 수출 부진, 양극화 확대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묘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오늘로 딱 홍남기 부총리가 취임한 지 100일째입니다. 좀 이른 시점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경제학자로서 보셨을 때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상을 차려주고 네. 그 축하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100일이 됐는데 뭐 지금 점수를 매기기는 너무 이르죠. 네. 이르고 그간 한 100일 동안 부총리께서 해오신 일들을 보면 뭐가 떠오르냐 하면 작년 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경제 성과가 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게 작년 말에 네. 금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홍남기 부총리의 과제는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실감할 수 있는. 예,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좀 이르긴 하지만 석 달 동안의 성과를 보면 투자가 지금 거의 한 1년 연속으로 지금 분기로 따지면 4분기 연속 투자가 죽고 있고 수출이 지금 3개월, 4개월째 마이너스로 가고 그렇죠. 있고 일자리가 뭐 26만 개라고 하지만 대부분 그게 질 좋은 일자리라고는 수긍을 안 하니까 일자리 과제도 남아 있어서 성과를 아직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취임 이후에 뭐 예타 면제라든지 수출 활력 재고 대책, 또 민자 사업 연내 착공 계획, 그러니까 경제 활력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고, 뭐 수출 현장이라든지 소상공인 현장도 12곳이나 방문을 했어요. 이전과는 좀 다른 기조가 감지됐다라는 평가도 분명 있거든요. 뭐 사실은 이전 팀은 청와대하고 기재부하고의 혼선이 조금 있었죠. 네. 한쪽에서는 혁신이라고 하고 한쪽에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주머니를 채워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그러다가 홍남기 부총리가 들어오셔서 지금 활력이 문제다. 경제 활력이 문제고 그 경제 활력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창업을 좀 활성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활력을 강조한 것은 좋은데 그 활력 강조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10년 전, 20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프라를 많이 좀 투자를 예.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이렇게 단서를 붙이긴 했어요. 생활 밀착형 SOC라고 네. 해서 국민들하고 이렇게 밀접한 그런 뭐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이렇긴 한데 그래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기업의 어떤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서 건설 경기를 빨리 살리자 이런 의도가 보여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뭐 옛날과 뭐 별로 다른 게 없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수출, 뭐 고용,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감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수출 부진이나 일자리나 투자 부진 이런 단기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지금 한국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 첫째, 가게는 너무 빚이 많고 네. 기업들은 너무 경쟁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기업을 하겠다는 의욕을 상실하고 어떻게 하면 외국으로 빠져나갈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규제도 말이죠. 많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가 걱정하지 마라. 어려움을 우리가 도와줄게. 투자하고 새 상품 개발하고 고용을 많이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이런 어떤 의욕을 북돋워 줘야 되는데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고용 조건이라든지 노동 시간의 그 시장의 어떤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기업에서는 되게 좀 헷갈린다. 말은 뭐 기업 중심이라고 하시면서 투자 중심이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나오는 대책들은 첫째 부처 간에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고 또 둘째로는 그런 대책들이 전부 기업의 어떤 투자 활력과 의욕을 이렇게
저해시키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마음도 좀 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온 대책들 보면은 뭐 아주 많이 자주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런데 이렇다 할 만한 한 방은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것들이 좀 죄송하지만 자질구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작년 말에 나온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방대한 자료를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 대책들이 개수로 수백 개란 말이에요. 네. 수백 개의 뭐 작게는 몇백억, 뭐 네. 크게는 몇 조인데 너무 널려 있다 보니까 좀 산만하다는 느낌을 갖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그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성과가 얼마나 낮고 무엇이 부족하고 이걸 어떻게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정책에 AS가 있어야 되는데 네. 팔기만 팔고 정책을 내놓기만 내놓고 AS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은 막 계속해서 그거를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또 다른 대책이 나와서 그렇죠. 앞에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너무 보여주기식의 많은 정책들이 나오는 것은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뭐 정책을 다음 정책이 또 뒤집어 버리거나 또 정책 기업들이 되게 혼선을 주는 정책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많았죠.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는 뭐 증권거래세 폐지라든지 네. 신용카드 그 소득공제 또 추경 이런 문제에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것을 보고 저는 뭐를 느꼈냐 하면은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 장관께서 조금 더 이렇게 여러 부서나 아니면 그 청와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결정이 되면 터뜨리셔야 됐는데 그냥 터뜨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뒤집는 일들이 조금 빈번히 일어나서 네. 조금 경솔했다는 그런 그 느낌을 갖고 따라서 앞으로 정책을 내놓으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다른 부서나 청와대하고 이렇게 교감을 한 다음에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뒷수습을 미리 생각하신 다음에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데 뭐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죠. 이제 100일이니까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래도 일단 하나씩 좀 따져볼 네, 필요는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단 1분기가 지금 채 지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얘기 지금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 오히려 당초보다도 그 규모가 커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때요? 맞다고 일단은 보십니까? 우리 국가재정법 89조에 추경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요건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난들, 사회 재난이나 자연 재난이나 전쟁이나 뭐 아니면 특별한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인데 저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추경이라 하면 적법성도 있고 또 지금 당장 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뭐 거의 그 재난에 가까운 일이라고 봐서 저는 미세먼지에 대한 그 추경은 마땅하다고 봐요. 예. 뭐 규모가 2조가 됐든 5조가 됐든. 그런데 지금 뭐 거의 뭐 500조에 가까운 초수퍼 예산을 작동시킨 지 지금 잉크도 안 말랐는데 네.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추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섣불러서 저는 작년 4월 달에 청년 실업을 국가재난 상황이라고 보고 추경이 3.9조 발동을 했죠. 했는 거와 유사한 규모로 구조 이렇게 거창하게 나갈 것이 아니라 한 3조 내지 4조 규모의 미세먼지를 위한 추경은 저는 뭐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또 국회에서 아무 마찰 없이 잘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세먼지의 근원적인 어떤 해결을 위한 추경 전 찬성합니다. 네, 앞서서 얘기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제 가지고 뭐 폐지가 된다 아니면 뭐 축소가 된다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정부가 뭐 축소나 폐지하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하지만 그래도 말이 많았던 문제였거든요. 좀 이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면 그때 의혹 중에 하나가 제로페이가 활성화하려고 맞아요. 하는 거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로페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들이 뭐냐면 첫째 소비자가 굉장히 불편해요. 네네. 사실은 그게 계좌 이체거든요. 예. 근데 계좌 이체도 자기가 계좌 이체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앱도 깔고 뭐 승인도 받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로페이가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게 안 되니까 활용이 안 되니까 이제 뭐 신용카드를 좀 억제를 해서 제로카드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있긴 있는데 그걸 뭐 입증할 수 있겠어요? 입증 저는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 문제는 사실 오래 전서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세제 개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던 문제라서 새로울 것이 없는데 네. 요즘과 같이 지금 보험료 부담 크죠, 연금 부담 크죠, 그렇죠. 경기 안 좋죠. 지금 그 각종 비소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네. 우리 급여 생활자들이 굉장히 긴장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네. 1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카드 소득 공제를 이거를 없앤다고 하니까 이 봉고 생활자들이 큰일 나죠. 발끈한 거죠. 네. 근데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성급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없는 걸로 한 것은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문제는 좀 일종의 해프닝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역전 분야로 선정한 규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대표적으로 공유 경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승차 공유 문제가 출퇴근 시간대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게 결과적으로 택시업계 손을 들어줬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예.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은 합의를 안 한 다른 어떤 유사한 업체에서 우리는 그때 합의 안 했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면서 지금 그 공유와 관련된 마찰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 문제는 앞으로 모든 공유 문제가 그렇듯이 뭐냐면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 피해를 보는 집단 이 경우에는 택시 업계가 될 텐데 네. 그 택시 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그 모델의 모듈의 방식이 생겼을 때 택시 업계가 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게 대결이 안 되는데 이걸 대결 구도로 가져가면 안 그래도 지금 택시 업계가 굉장히 어렵고 네. 지금 뭐 생존이 갈려 있는 이런 문제에다가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 버리면 이분들은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는 덤벼들 것이라고 봐서 네. 저는 새로운 공유 경제의 기존 업체, 기존 택시 업계가 이렇게 숟가락을 같이 놓을 수 있는 쪽으로 이게 좀 터져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저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만 이게 성공한다고 보는 거죠. 사실 요즘에 공유 경제는 거의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대세죠. 이미 숙박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또 임대 오피스까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와 관련해서도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방향 일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공유 경제를 활성화해서 이제 하면 또 기존 호텔이나 기존 모텔이 타격을 입는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 타격을 입는 업체들이 새로운 모델의 영업 방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그 사람들이 나서서 스스로 안 되는 모텔 또는 호텔을 줄이고 공유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방향을 그런 전환한다. 차원에서 저는 기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유 경제 형태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그게 택시나 호텔이나 뭐 다른 모든 업체에도 저는 공동으로 적용된다고 봐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지금까지 뭐 저희가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했던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 네. 하는데요. 지난 일기 경제팀 같은 경우는 뭐 김앤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김동연 전임 부총리와 또 장하선 전 경책실장 간에 막 갈등, 불협화음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이번 이기 경제팀 같은 경우는 뭐 기재부 내부도 그렇고 당정청 간의 소통이 좀 원활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청와대 정책수석이신 김수현 정책수석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분이고 네. 장하성 실장하고는 조금 이렇게 성향이 대비되는 좀 다르시죠. 아주 조용하신 분이고 만나 보면 굉장히 그 성격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진다고 해요. 따라서 청와대하고 마찰은 적어도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고 네. 당하고 지금 이 정부하고의 그런 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조금 마찰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동안에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당하고 밀접한 어떤 그런 교감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면에서 그건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우려하는 거는 당이 나서서 정부하고 협의하기도 전에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로 이렇게 끄집어내고 하는 것은 또 오히려 정부로서는 또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당, 청, 정이 이렇게 교감을 통해서 국민에게 혼선을 주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죠. 네. 한쪽으로 좀 아까 말씀하신 그 증권거래세 문제 같은 경우도
뭐 홍남기 부총리는 사실 굉장히 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도 여당과는 또 다른 그렇죠. 계속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지금 뭐 이런 어떤 입장이 좀 첨예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과거에는 주로 정부 쪽에서 나왔어요. 예. 아주 의욕에 넘친 기재부 장관께서 말씀했다가 아니야 그 당에서 청에서 이제 네. 뒤집는 바람에 뒤집어졌다고 그렇죠. 하면 이제는 저는 당이 굉장히 많이 설치고 나올 것 같아서 당도 앞으로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실 때는 정부나 아니면 청와대하고 사전 교감을 통해서 아주 가다듬어진 정책을 내놔야만 성숙된 저는 당 정책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그게 당이 됐든 청이 됐든 정이 됐든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자, 지금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 여러 가지 나타나는 조짐들이 있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분명히 홍 부총리가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제 홍남기 부총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면 예. 활력이에요. 네. 경제 활력인데 그 경제 활력을 들여다 보면은 투자 활력, 네. 그다음에 창업 활력, 그다음에 규제 혁신 뭐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새로운 게 아니고 역대 모든 부총리나 정부가 다 해왔던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걸 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되는 부분이 뭔가 이게 왜 안 되는가 그 안 되는 그 병목 상황을 장관께서 집어내어서 그것을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혁신이나 네. 활력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최경환 우리가 때 봤던 것처럼 예.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파트 사라 뭐 이래가지고 경제를 잠깐 살리는 듯 했다가 지금 부작용이 있잖아요. 네. 따라서 이번에 SOC도 건설 경기만 살리면서 실제 우리 경쟁력을 살리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학계에 많은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제조업, 쓰러져가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이 정부가 저는 매진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좀 묘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운도 좋아야 되고요. 예. 바깥 운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한두 달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길게 가는 거잖아요. 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긴 포석을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저는 이번 홍남기 부총리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